드라마 초반, 수업 시간에 졸고 있던 여주인공 강미래가 등장한다. 유명 디자이너가 되는 꿈을 꾸다 벌떡 일어선다. 이를 본 선생님은 일어선 김에 이 문제 답해봐라 라고 말한다. 미래는 친구에게 선생님이 뭘 물었는지 묻는다. 친구는 수학 문제라고 알려준다. 이 말을 들은 미래는 수학은 너무 어렵고 혼란스러워요 라고 투덜거린다. 그때 수업에 늦은 남주인공 윤태호가 뒤에서 나타난다. 선생님은 강미래라는 학생 어디 있나? 라고 찾기 시작한다. 이 이름을 듣자 태호는 잠시 멈칫한다. 그는 이미 미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다시 강미래, 어디 있니? 나와봐 라고 부른다. 미래는 모자를 눌러쓰고 선생님 앞에 선다. 선생님은 모자를 벗으라고 한다. 미래가 모자를 얼굴 위로 살짝 들자 선생님은 그래, 수학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말했구나 라고 말한다. 강의가 끝나고 선생님은 나가지만 미래가 교실 밖으로 나오자마자 태호가 그녀를 따라온다. 그를 본 미래는 왜 따라와? 나 독감 걸렸어. 너도 옮을 거야 라고 말한다. 태호는 상관없어. 떠나기 전에 왜 나한테 작별 인사도 안 했어? 드디어 2년 6개월 만에 봤는데 라고 말한다. 미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앞에는 나무가 있다. 미래가 도망치려 할 때마다 태호가 잡지만 결국 그녀는 도망쳐 기숙사에 도착한다. 이제 미래는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마다 태호가 나타나면 도망쳐야 한다. 친구들과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다. 태호가 앞에 서 있자 또 도망치지만 태호가 그녀를 붙잡고 묻는다.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칠 거야? 왜 나한테 말도 없이 떠났는지 대답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린 사귀는 사이였잖아. 하지만 미래는 그의 손을 깨물고 도망친다. 어느 날 룸메이트 중 한 명이 미래에게 초대장을 건넨다. 미래는 매우 기뻐하며 열어보고는 내가 꿈에 그리던 한울그룹에서 초대장이 왔어. 라고 친구들에게 말한다. 하지만 곧 그것이 진짜 초대장이 아니라 가짜 사본임을 알게 된다. 그것을 본 미래는 그래도 꼭 갈 거야 라고 다짐한다. 이후 그녀가 한울그룹에 갔을 때 경비원은 카드가 가짜인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태호도 아버지와 함께 그곳으로 오고 있었다. 사실 이 회사는 그의 아버지 소유지만 그는 회사에서 일하는 대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했다. 그때 그는 그곳에서 미래를 발견한다. 미래는 사람들에게 그곳의 물건들에 대해 능숙하게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은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아시네요라며 감탄한다. 그들이 떠난 후 미래는 몰래 그 물건들을 촬영하고 있고 태호는 그녀를 협박하기 위해 뒤에서 그 모습을 촬영한다. 다시 교실 장면. 미래는 또 졸고 있다. 이것을 본 태호는 내 요청 수락해라고 메시지를 보내지만 미래는 수락하지 않고 다시 잠든다. 미래는 어떤 장소를 지나가면서 자신을 숨기려 애쓴다. 먼저 모자를 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한다. 그런데도 태호는 그녀를 찾아낸다. 그는 다시 작별 인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지만 그녀는 거짓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그러자 태호는 영상을 보여주며 진짜 이유를 말해. 아니면 이 영상을 한울그룹에 보여줄 거야 라고 협박한다. 미래는 안 돼. 그러지 마. 사실 진짜 이유를 잊어버렸어. 생각할 시간을 좀 줄래? 라고 애원한다. 태호는 그래. 편하게 생각해봐. 이 영상은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게 라고 말하며 자리를 뜬다. 이후 미래는 또 수업 시간에 졸고 있다. 태호가 가서 물 좀 떠와라고 메시지를 보낸다. 메시지를 본 미래는 선생님께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라고 묻는다. 선생님은 허락한다. 하지만 태호를 보라. 그는 수업 시간에 절대 물을 마시지 않는다. 미래는 이 자식이 나한테 물 심부름을 시키다니 하며 분노한다. 그 후 태호는 미래에게 자전거 수리까지 시키고 근처 여학생들이 무언가를 먹는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가져오라고 시킨다. 어느 날 태호가 포스터를 보고 있다. 미래는 설마 너도 캠퍼스 선거에 나간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겠지? 라고 묻는다. 태호는 맞아. 그리고 내가 날 도와줘야 해 라고 답한다. 그러고는 내가 먹으라고 한 거 10분 안에 내 방문 앞에 가져다 놔라고 명령하고 가버린다.
남학생들이 농구 경기를 하고 있는 동안 미래는 태호의 휴대폰을 훔치려 몰래 다닌다. 남자 구역으로 가서 태호의 휴대폰을 찾지만 찾지 못한다. 바로 그때 태호에게서 경기 끝나면 물 좀 가져와라는 메시지가 온다. 메시지를 읽은 미래는 중얼거린다. 경기에도 휴대폰을 가져왔네. 얼굴을 가린 채 태호의 가방이 있는 곳으로 다가간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달아난다. 여러 번 잠금 해제를 시도하다가 마침내 자신의 생일을 입력하자 잠금이 풀린다. 갤러리를 뒤지다가 정원의 이 장소의 널위에 무언가를 남겨뒀어. 와서 가져가라고 말하는 영상을 발견한다. 바로 그때 태호가 등 뒤에 나타나 휴대폰을 빼앗으며 말한다. 영상 삭제하러 왔지? 하지만 클라우드에 이미 올렸으니 삭제 못해. 미래가 묻는다. 왜 아직도 내 휴대폰 비밀번호가 내 생일이야? 그가 대답한다. 오, 기억하기 쉬워서. 안 그러면 잊어버릴까봐. 그 순간 한 여학생이 물을 주러 다가오지만 태호는 거절한다. 이것을 본 미래는 갑자기 고등학교 시절 태호가 생수 알레르기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주는 물은 절대 마시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서만 받았던 것을 기억해낸다. 항상 미래가 건네줄 때까지 기다렸었다. 태호가 그녀에게 묻는다. 나한테 할 말 있어? 없어? 그러고는 가버린다. 미래는 기숙사로 돌아오고 잠시 후 태호에게서 11시에 정원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받는다. 한편 태호는 미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녀가 도착하자 앉으라고 하지만 미래는 거절하며 앉을 것을 가져왔다고 말한다. 그녀는 태호를 스케치하기 시작한다. 스케치하는 동안 태호는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그는 과거 연인이었을 때 미래가 자기 앞에서 이렇게 앉아 스케치를 그리던 때를 떠올린다. 그때 미래는 그의 머리카락에 무언가 묻은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떼어준다. 그들은 매우 가까이 서 있었고 그 순간을 떠올리는 태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미래는 스케치를 완성한다. 그녀가 보여주자 그는 계속해서 흠을 잡으며 다시 그리라고 말한다. 좌절한 미래는 너 문제 있어? 더 이상 내 스케치 안 그릴 거야 라고 외친다. 그녀는 화가 나서 그를 적처럼 그린 스케치를 건넨다. 나중에 미래는 물에 음식 조각을 던지고 있는데 고양이가 다가온다. 그녀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려 하지만 먹지 않는다. 바로 그때 태호가 나타나 대신 고양이에게 먹이를 준다. 미래가 돌아서 가려 하자 태호가 그녀를 멈춰 세우며 말한다. 내 그림 실력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그리고 그래, 더 이상 이유를 묻거나 귀찮게 하지 않을게. 이 말을 들은 미래는 내가 가진 내 영상 삭제해라고 요구한다. 태호가 대답한다. 아니, 내 포스터 완성하면 삭제할게. 그리고는 가버린다. 미래는 그에게 화가 났지만 고양이를 안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에 미소를 감출 수 없다. 그녀는 자신에게 여전히 감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스스로를 억제하고 기숙사로 돌아가 그의 포스터 작업을 시작한다. 그가 고양이를 품에 안고 자신을 바라보던 순간을 계속 떠올린다. 나중에 수업 시간에 태우는 미래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왜 수업에 안 와? 라고 메시지를 보내지만 답장이 없다. 한편 미래는 포스터를 완성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서 있다. 그녀는 포스터를 제출하러 가고 태호는 그녀를 보고 미소 짓는다. 이것을 본 선생님이 태호에게 묻는다. 뭘 하고 있나? 태호가 대답한다. 선생님, 과제 다 끝냈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는 서둘러 뛰쳐나가 포스터를 확인하고 미래를 찾으러 달려간다. 그녀를 찾았을 때 미래는 오늘 많이 웃네. 내 영상 삭제 안 해. 라고 말하지만 말을 끝내기도 전에 태호가 화제를 바꾸고 그녀 옆에 앉는다. 미래는 그에게서 조금 떨어져 앉으려 한다. 태호가 묻는다. 나한테 할 말 있어? 미래가 대답한다. 우린 그냥 같은 반 친구일 뿐이야. 우리 사이의 공통점은 별로 없어. 이 말을 들은 태호는 화를 내며 걸어간다. 하지만 미래가 다시 영상 삭제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내가 선거에서 이기면 영상 삭제할게라고 말한다. 다시 한번 그는 그녀를 속이고 가버린다. 한편
미래는 생리대를 사러 갔다가 갑자기 반장이 나타난다. 그녀는 재빨리 생리대를 숨기고 서둘러 떠나려 하지만 생리대를 거기에 두고 만다. 그녀가 떠난 후 판매원이 반장에게 생리대를 주며 미래에게 전해주라고 한다. 그는 어색하게 숨기려다 미래의 룸메이트 서지아와 마주친다. 그는 그녀를 옆으로 끌어당겨 생리대를 건네려 하지만 지아는 그를 꾸짖고 가버린다. 그녀가 떠난 후 그는 생리대를 옆에 던져두고 역시 떠난다. 다음 날 아침, 미래는 학교 밖에서 모든 여학생들에게 선거에서 태호에게 투표하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중요한 날에 태호는 어떻게 아직도 늦을 수 있지? 하며 화를 낸다. 바로 그때 태호가 미래와 똑같은 의상을 입고 도착한다. 그를 본 미래는 불쑥 말한다. 너 정말 귀엽다. 바로 그때 태호의 룸메이트들이 나타나 정말 귀엽다며 웃기 시작한다. 미래가 화난 표정으로 쳐다보자 그는 즉시 조용해진다. 그때 반장이 의상을 입은 여학생을 보고 말한다. 내 룸메이트 서지아가 대머리라서 아무도 자기 머리카락 만지는 걸 싫어한다고 들었어. 이 말을 들은 지아는 머리 장식을 벗고 말한다. 이제 내 얼굴 보고 말해봐. 그녀는 그를 걷어차고 가버린다. 이제 태호에게 다가오는 팬은 줄어들고 오는 팬들은 당신과 사진 찍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 태호가 거절하려 하지만 미래가 끼어들며 물론 사진 찍으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 그녀는 태호를 그들 쪽으로 보내고 직접 사진을 찍기 시작한다. 그 후 태호는 소녀들을 위해 춤을 추기 시작하고 모두 그에게 몰려든다. 그가 춤추는 것을 보며 미래는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한다. 진실 혹은 도전 게임에서 태호가 진실을 선택했던 기억. 미래가 묻는다. 언제 처음 나를 의식하기 시작했어? 그가 대답한다. 처음 널 본 건 아주 어릴 때였어. 내가 공원에 와서 남자애들에게 괴롭힘 당하던 나를 구해줬지. 학교에서 널 다시 봤을 때 바로 알아봤어. 하지만 미래는 이 기억이 전혀 없다. 아마 다른 여자애였을 거야. 이것을 기억하며 그녀는 다짐한다. 다시는 너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미래는 자신이 그린 스케치를 보며 태호와의 대화를 떠올린다. 머릿속에서 태호를 지울 수가 없다. 이제 그녀는 떠올린다. 내가 그를 위해 포스터를 만들었지? 어디 있을까? 그래서 그녀는 포스터를 찾으러 나선다. 마침내 찾았을 때 그녀는 그것을 잡고 달려간다. 어느 순간 그녀는 포스터를 들고 서서 자문한다. 그는 내 영상도 삭제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그를 생각하고 있지? 그녀는 그것을 다시 방으로 가져온다. 이것을 본 지아가 말한다. 왜 또 가져왔어? 미래가 대답한다. 내 첫 프로젝트라서 가져왔어. 지아는 다시 휴대폰을 보지만 태호의 포스터가 다시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말한다. 봐, 밤새도록 그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을 거야. 이 말을 들은 미래는 포스터의 얼굴을 그녀에게서 돌려놓는다. 미래가 묻는다. 누군가가 너를 떠났는데 다시 만났을 때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난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 지아가 대답한다. 그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뜻이야. 어디를 가든 내 마음속에 있을 거야. 바로 그때 미래는 이메일을 받는다. 한울그룹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 온 것이다. 처음에는 기뻤지만 디자인을 함께 가져오라는 내용을 읽고는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나중에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을 조형물로 만들러 가지만 모두 그녀의 작업을 거절한다. 한편 태호는 사업 거래를 위해 매니저와 함께 도시에 와 있다. 그들이 떠날 때 태호는 미래를 발견한다. 그는 재빨리 매니저에게 먼저 가세요 라고 말하고 그녀를 따라가기 시작한다. 미래는 마지막 공장에 가서 작품에 대해 문의하지만 그곳에서도 거절당한다. 낙담한 그녀는 떠나려 한다. 바로 그때 그녀는 태호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를 보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가 묻는다. 배고파? 그들은 함께 식사하러 간다. 저녁 식사에서 그녀는 술을 많이 마시고 그에게 노트를 보여주며 말한다. 봐, 내 디자인 좋지 않아? 왜 아무도 나를 위해 조형물을 만들어주지 않는 거야?
그가 그녀의 디자인을 살펴보며 말한다. 이것들은 정말 독특해. 이런 건 본 적이 없어. 이 말을 들은 미래는 행복해한다. 그 후, 태호는 그녀를 호텔 방으로 데려간다. 방에 도착하자 그는 그녀를 침대에 눕힌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자마자 그녀는 그를 가까이 끌어당겨 더 기울게 만든다. 그가 그녀에게 키스하려는 순간 밖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자고 있니? 처음에는 태호가 대답하지 않지만 다시 키스하려 할 때 목소리가 반복된다. 깨어 있니? 태호가 대답한다. 아니, 자고 있어. 다음 날 아침, 미래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태호가 자기 옆에 누워 있는 것을 본다. 이것을 본 그녀는 전날 밤의 모든 기억이 떠오른다. 그녀가 일어나 떠나려 할 때 청소부가 들어와 말한다. 두 분 이미 방을 나간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나간다. 청소부가 나간 후 태호는 미래를 다시 끌어안고 그녀와 함께 껴안는다. 그녀의 손을 잡고 다시 잠이 든다. 다음 장면에서 태호는 미래를 자신이 사업 거래를 위해 도시에 왔던 바로 그 사람에게 데려간다. 그는 이 사람에게 미래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조형물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그 사람은 동의한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함께 떠난다. 다음 날 아침, 미래는 수업에 늦어서 뛰기 시작했다. 그 순간, 태호가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녀 옆에 멈췄다. 둘 다 부끄러워하며 아침 인사를 나눴다. 갑자기 미래는 기억해냈다. 수업 늦었어. 너도 늦겠다. 빨리 수업 가. 태호가 제안했다. 내가 태워줄 수 있어. 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자전거에 좌석이 없었다. 당황한 태호는 말이 없어졌다. 그 후 미래는 먼저 가. 내가 뛰어서 따라갈게라고 말했다. 태호는 이 말을 듣고 출발했다. 미래가 교실에 도착했을 때 교수님이 늦은 남학생 몇 명을 꾸짖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바로 그때 태호가 들어와 교수님께 질문을 던져 주의를 돌리고 미래에게 몰래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그녀는 교수님이 눈치채지 못하게 서둘러 들어왔고 태호도 따라 들어오면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 후 미래는 태호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했지만 수업이 끝나자마자 두 여학생이 미래에 대해 수군거리며 도둑이라고 불렀다. 지아가 말한다. 그녀에 대해 할 말이 있으면 얼굴 보고 해. 뒤에서 험담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여학생 중 한 명이 대답했다. 몰라. 내 기숙사에 도둑이 있대. 시은이가 우리에게 직접 말했어. 이 말을 들은 지아는 시은에게 묻는다. 내가 미래가 물건 훔쳤다고 말했어? 시은이 대답했다. 응, 그랬어. 왜냐면 그랬으니까. 미래는 말없이 시은의 생리대를 가져갔던 것을 떠올리며 침묵했다. 이것 때문에 그녀가 자신을 도둑이라고 부르는 것이 틀림없었다. 다른 여학생들은 미래의 반응을 보고 말했다. 그럼 진짜 훔친 게 맞네. 미래가 떠나려 할 때 태호가 그녀를 막으며 말했다. 아무 짓도 안 했다고 말해. 하지만 미래는 화를 내며 그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다. 자꾸 묻지 마. 그녀는 걸어갔다. 기숙사로 돌아온 미래는 시은에게 사과하며 말했다. 말없이 내 생리대 가져가서 미안해. 돌려주려고 했는데 잃어버렸어. 여전히 화가 난 시은이 대답했다.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바로 그때 지아가 기억해냈다. 반장이 그 생리대를 미래에게 돌려주라고 나한테 줬는데 내가 돌려줬지. 이것을 깨달은 지아는 반장에게 달려가 생리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반장이 대답했다. 버렸어. 지아가 말했다. 좋아. 내 돈으로 새 것 사와. 반장이 말했다. 대신 돈 가져가. 내가 가게까지 갈 일은 없어. 하지만 결국 그는 사서 그녀에게 주었다. 지아가 포장을 열어보니 안에 피임 도구가 들어있었다. 격분한 그녀는 그에게 다시 던지며 말했다.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 당황한 반장은 내가 넣은 거 아니야. 어떻게 들어갔는지 몰라 라고 말하고 재빨리 물건을 주머니에 넣고 떠났다. 나중에 미래가 시은에게 생리대를 돌려준 후 죄책감을 느낀 시은이 사과했다. 널 비난해서 미안해. 그렇게 그들의 우정은 회복되었다. 한편
태호는 휴대폰을 쳐다보며 생각했다. 그녀가 무례하게 군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다른 한편, 미래는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 고민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미안해라고 입력하고 실수로 하트 이모티콘을 추가했다. 실수로 전송되었다. 메시지를 본 태호는 매우 기뻤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미래는 실수를 깨닫고 메시지를 취소했고, 이것은 태호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결국 미래는 그에게 사과 영상을 보냈다. 태호는 농구 경기를 하고 있고, 경기가 가열되면서 미래가 도착한 것을 발견한다. 그녀를 보자 그의 얼굴이 행복으로 밝아진다. 쉬는 시간에 미래는 물병을 들고 그에게 다가가지만 그녀가 도착하기 전에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그에게 물을 제공한다. 태호는 받기를 거부한다. 여학생들이 떠난 후 미래가 다가가 그녀의 물병을 내민다. 하지만 태호는 받지 않는다. 혼란스러운 미래가 묻는다. 이미 사과했는데 왜 용서 안 해줘? 태호가 대답한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지? 미래가 말한다. 응, 알아. 모두 앞에서 너한테 소리 질렀어. 이 말을 들은 태호는 미소 지으며 걸어가고 미래는 그가 물병을 받지 않았는지 어리둥절해한다. 나중에 미래는 다른 물병을 고르려고 하지만 눈에 띄게 혼란스러워한다. 한편 태호는 더 많은 여학생들에게 둘러싸여 각자 물병을 내밀지만 그는 모두 거절한다. 갑자기 미래가 뒤에서 나타나 거대한 물병을 들고 있다. 너무 커서 태호는 처음에는 들어 올리기 힘들어한다. 그는 어리둥절하며 생각한다. 왜 이렇게 큰 병을 줬지? 그녀는 아까 그가 작은 병을 줘서 화가 났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건네준 후 말한다. 더 필요하면 전화해. 태호는 매우 기뻐하고 미래가 걸어가는 동안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다른 여학생들은 거대한 병을 보고 묻는다. 아직도 물병 필요해요? 태호는 거대한 병을 들어 올리며 대답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학생들은 패배하여 떠난다. 나중에 우리는 남학생들이 누가 가장 많은 물병을 받았는지 비교하는 것을 본다. 태호는 물론 그의 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긴다. 그는 그것을 방으로 가져와 앞에 놓고 애정 어린 눈으로 감상한다. 한편 수업 시간에 미래는 태호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알아챈다. 걱정되어 그의 룸메이트 준수에게 묻는다. 걔 어떻게 됐어? 준수가 대답한다. 걔 아파. 그냥 거기 앉아서 그 물병만 껴안고 있어. 나나 다른 누구도 만지게 안 해. 무슨 열에 걸렸는지 모르겠어. 미래는 잠시 침묵한다. 준수가 덧붙인다. 너 갑자기 태호에게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 같네. 미래는 재빨리 대답한다. 그냥 물어본 거야. 한편 태호는 투자 기회를 논의하기 위해 우아한 여성과 회의 중이다. 그녀가 묻는다. 내가 왜 당신에게 투자해야 하죠? 그냥 당신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나요? 진지한 표정의 태호가 설명한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제가 그냥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여성이 더 파고든다. 그럼 우리 관계는 뭐죠? 태호가 대답한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보다 더 잘해주셨어요. 당신은 저에게 특별해요. 그의 말에 감동한 그녀는 동의한다. 알겠습니다. 당신에게 투자할게요. 태호는 매우 기뻐하며 말한다. 축하해요. 이제 우리는 파트너예요. 그가 떠나자 웨이터가 여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멋진 외모를 보고 묻는다. 저분 당신 남동생인가요? 그녀가 대답한다. 아니요, 제 아들이에요. 자랑스러워하며 그녀는 집으로 향한다. 장면은 농구 경기로 전환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아와 미래가 응원단 댄스에 참여했다. 바로 그때 몇몇 여학생들이 와서 그녀를 부르며 서둘러라고 말한다. 미래는 서둘러 준비하러 가지만 지퍼가 걸린다. 마침내 나왔을 때 그녀는 태호가 다가오는 것을 본다. 태호가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녀는 지퍼에 대해 설명하고 그가 도와준다. 그들이 꽤 가까이 있기 때문에 태호가 말한다. 경기 끝나고 나무 아래서 만나. 미래는 동의하고 춤을 추러 간다. 그녀가 춤추러 가자 태호는 미소 짓고
그녀는 다른 여학생들과 함께 환상적인 공연을 선보이며 춤추기 시작한다. 그들의 공연 후 경기가 다시 시작된다. 태호가 골을 넣을 때마다 미래가 가장 신나한다. 준수는 그녀의 행복을 알아차리지만 왜 그녀가 그렇게 기뻐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경기에서 이긴 후 태호는 떠나고 미래는 그와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가 가는 것을 지켜본다. 그녀는 그를 따라잡기 위해 서둘러 그를 쫓아간다. 나중에 미래는 태호를 기다리고 있다. 준수가 도착해서 묻는다. 왜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녀는 태호를 기다린다고 말한다. 그가 대답한다. 태호는 어떤 여자랑 같이 갔어. 이 말을 들은 미래는 그를 찾으러 달려가고 그가 정말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깨닫는다. 미래는 화가 나서 떠난다. 그런 다음 미래는 태호의 포스터를 집어들고 밖으로 가져가 내려놓는다. 그녀는 거기 서서 생각한다. 내가 왜 그를 배웅하러 왔지? 다음 장면에서 그녀는 소포를 들고 있다. 바로 그때 태호가 나타난다. 내 소포 도착했어. 내가 말했던 조각들. 그녀가 대답한다. 응. 그가 열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내가 할게라며 그를 막는다. 그 후 그녀는 떠나지만 그는 그녀를 따라가기 시작한다. 미래가 수업에 도착했을 때 시험을 잘 보지 못했고 선생님께 꾸중을 듣는다. 수업이 끝날 무렵에는 미래와 태호만 남아있다. 태호가 미래에게 다가가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려 하지만 그녀는 별로 집중하지 않는다. 그녀가 대답한다.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걸어간다. 미래가 앉아서 식사하는 동안 태호가 다가와 중요한 노트를 건네며 이거 읽어봐 라고 말한다. 그가 떠난 후 미래는 준수에게 노트를 주며 이거 꼭 그에게 돌려줘 라고 말한다. 준수는 훌륭한 노트를 얻게 되어 기뻐한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의 점수를 알려주고 미래는 꼴찌를 한다. 태호가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충격을 받는다. 바로 그때 준수가 그의 노트를 돌려주기 시작하며 이 노트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 라고 말한다. 태호가 묻는다. 이 노트 누가 줬어? 준수가 대답한다. 미래가 돌려주라고 했는데 공부 다 하고 돌려줬어. 이것은 태호를 너무 화나게 해서 그는 노트를 책상에 내리친다. 모든 학생들이 그를 쳐다본다. 수업이 끝나자 태호가 미래에게 다가가지만 그녀는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걸어가기 시작한다. 태호는 나한테 왜 화났지? 궁금해하며 혼란스러워한다. 이후 태호가 방으로 돌아오자 준수가 묻는다. 너랑 같이 있던 그 여자 누구야? 내 여자친구야? 태호가 대답한다. 여자친구?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준수가 말한다. 응, 반 전체가 다 알아. 이제 태호는 그녀가 왜 화났는지 이해한다. 모든 친구들이 노래방에 모이고 갑자기 태호가 들어온다. 그는 준수를 밀치고 미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앉는다. 미래가 떠나려 하자 그는 그녀를 붙잡아 다시 자기 옆에 앉히고 묻는다. 뭐 잘못됐어? 나한테 화났어? 이제 모두가 차례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태호 차례가 되자 미래는 그에게 마이크를 주지 않지만 태호는 직접 마이크를 잡고 여자친구가 없다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미래와 태호는 함께 걷는다. 미래는 정말 행복해 보인다. 태호가 묻는다. 왜 그렇게 행복해? 그녀가 대답한다. 카페에서 덤으로 음식을 얻었어. 미래가 그에게 묻는다. 그래서 그날 너랑 같이 있던 그 여자, 내 여자친구였어? 태호가 대답한다. 내가 질투하는 거야. 그녀가 내 여자친구라서? 미래가 말한다. 내가 태호가 그녀에게 말한다. 그녀는 내 여자친구가 아니야. 가족 구성원이야. 이 말을 들은 미래는 그녀가 그의 여동생일 거라고 상상한다. 태호가 그녀에게 묻는다. 이제 모든 게 해결됐으니 우리 다시 사귈 수 있을까? 미래가 대답한다. 응, 난 문제 없어.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한다. 왜 이렇게 손이 차가워?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걷기 시작하며 묻는다. 언제부터 나를 좋아하기 시작했어? 미래가 설명한다.
내 스케치를 그릴 때 다시 좋아하기 시작했어. 그녀는 또한 언급한다. 매일 밤 너를 볼 수 있도록 내 포스터를 내 방에 가져오기도 했어. 태호가 묻는다. 정말? 그 포스터 이제 내놔. 우리 사랑의 상징이야. 이 말을 들은 미래는 조용해진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것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알았어. 줄게라고 말한다. 그들은 함께 걸으며 계속 이야기한다. 다음 날, 그녀는 한울그룹 면접에 가서 작품을 발표한다. 면접관들은 그녀의 작품을 좋아하지만 이력서를 읽자마자 우리는 디자이너만 채용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거절당한 후 미래는 앉아 있다. 동시에 유 팀장이라는 사람이 그녀에게 다가온다. 그는 그녀의 디자인을 보고 평한다. 이거 정말 좋네요. 그는 그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다. 3가지 질문 후에 그는 합격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명함을 건네주고 떠난다. 미래의 부모님은 그녀를 걱정한다. 왜 갑자기 공부를 저렇게 많이 하지? 예전에는 잠만 자더니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만 하네. 바로 그때 미래가 방에서 나와 부모님께 TV 끄세요. 저 공부해야 해요. 라고 말한다. 이 말을 하고 떠나자 그녀의 엄마가 말한다. 우린 정말 쟤를 여기서 보내야 해. 그렇게 생각하며 그들은 그녀를 집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한다. 나가서 산책이라도 해. 그들은 그녀를 집 밖으로 밀어낸다. 미래는 이제 밖에 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바로 그때 그녀는 태호의 영상을 기억해낸다. 그가 나무 아래에 그녀를 위해 상자를 숨겨뒀다고 말했던 영상. 그녀는 그 장소로 달려간다. 두세 그루의 나무 주변을 파헤쳐 상자를 찾는다. 열어보니 안에는 사진이 있고 뒷면에는 우리는 항상 기념일을 함께 축하할 거야라는 메모가 있다. 이것을 본 그녀는 그 앞에 알았어라고 적고 이전처럼 다시 흙 속에 묻는다. 이 모든 것을 한 후 그녀는 태호에게 돌아가 그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녀는 태호가 실제로는 꽤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그녀는 울기 시작한다. 태호가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온다. 그녀는 그에게 돈을 건네주고 걸어간다. 돈을 받은 후 태호는 꽤 행복해한다. 그는 심지어 매니저에게 말한다. 내 여자친구가 방금 돈을 줬어. 아마 내가 현금이 부족하다는 걸 이해하나 봐. 매니저가 대답한다. 내가 부자라고 말 안 했어? 태호가 말한다. 그녀가 나를 신경 쓴다면 무슨 상관이야? 미래가 방으로 돌아오자 친구들이 그룹 채팅을 하자고 부른다. 그들은 부자인 척했지만 가난한 것으로 밝혀진 소년에 대한 소설 이야기를 나눈다. 이것을 들은 그녀는 태호가 제대로 일하지 못해 꾸중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일지 상상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심지어 그가 해고될 때 자신이 나타나는 모습까지 상상한다. 그녀는 말한다. 해고라니 무슨 소리예요? 내가 데려갈게요. 내가 직접 급여를 줄게요. 그녀는 또 다른 장면을 상상한다. 만약 태호가 그녀의 돈을 돌려주며 내게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어. 전혀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한편, 태호는 미래가 준 돈을 사용하는 모습이 보인다. 다른 한편, 미래는 출석 중인 수업에 있다. 태호의 이름이 불리자 그녀는 화장실 갔어요 라고 말한다. 선생님이 대답한다. 나한테 휴가 냈는데. 다른 학생들이 미래를 비웃기 시작하고 그녀는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라고 주장한다. 나중에 그녀는 생각한다. 내가 준 돈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어. 메시지를 보내야겠다. 바로 그때 태호가 들어오고 그녀는 그에게 준 돈에 대해 묻기 시작한다. 그가 대답한다. 돌려받으려고 돈 준 거야? 그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지만 이제 동전밖에 없다. 이것을 본 미래는 그가 정말 가난하다고 더욱 확신하게 된다. 그녀는 돈 없으면 그냥 가져 라고 말하고 도망친다. 태호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혼란스러워하며 남는다. 다음 장면에서 미래는 남장을 하고 태호의 기숙사에 몰래 들어간다. 태호의 방 밖에 도착하자 그녀는 그의 열쇠를 찾는다.
왜냐하면 그가 어디에 숨겼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강한 냄새가 그녀를 덮친다. 어질러진 방을 보고 그녀는 재빨리 청소를 시작하고 모든 것을 철저히 정리한다. 끝마친 후 그녀는 조용히 떠난다. 그녀가 떠난 후 반장과 준수가 방으로 돌아온다. 그들은 들어와서 외친다. 아, 우리 방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 그들은 태호의 팬걸 중 누군가가 청소했을 거라고 추측한다. 다음 날, 미래는 다시 몰래 들어와 그들의 방을 청소한다. 다시 한번 그녀는 끝마치자마자 바로 떠나지만 이번에는 새 소년이 곧바로 들어와 그들의 방이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태호가 슬리퍼 한 짝을 찾아 들어 올리며 묻는다. 나 어때 보여? 이제 태호는 방을 청소하는 팬걸이 다름 아닌 미래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중에 수업 시간에 미래는 눈에 띄게 지쳐 있다. 그녀를 본 지아가 묻는다.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미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때 태호가 그 슬리퍼를 신고 교실에 들어선다. 모든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어떻게 슬리퍼를 신고 수업에 올 수 있지? 태호가 앉자 그의 룸메이트들이 모두에게 말한다. 어떤 여자가 태호에게 이 슬리퍼를 남겨뒀어. 그의 열렬한 팬이라서. 태호는 모두 앞에서 슬리퍼를 자랑하기 시작하지만 미래는 그를 무시한다. 바로 그때 선생님이 들어와 태호가 다리를 뻗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선생님이 묻는다. 다리에 무슨 문제 있니? 태호는 재빨리 발을 거두지만 슬리퍼는 뒤에 남는다. 미래가 그것들을 옆으로 던져버린다. 나중에 그의 가게에서 태호는 여전히 그 슬리퍼를 쳐다보고 있다. 매니저가 묻는다. 내 여자친구가 그 슬리퍼 줬어? 태호가 대답한다. 응, 사귀고 있는데 아직 아무에게도 말 안 했어. 학교 전체에 알리고 싶어서 관계를 공식화하기로 결정했어. 그 후 그는 슬리퍼를 보며 기쁨에 차서 환하게 웃는다. 한편 미래는 다시 태호의 방에 몰래 들어가 청소한다. 하지만 바로 그때 관리팀이 모든 방을 점검하러 도착한다. 그들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그녀는 재빨리 창문 밖으로 빠져나간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동안 밖에 있던 학생들이 그녀를 발견한다. 곧 관리 직원들도 군중에 합류한다. 학생들은 그녀를 놀리기 시작하며 묻는다. 누구에게 사랑 고백하는 거야? 선생님도 말한다. 지금 내려오지 않으면 너와 내가 여기 온 이유인 남학생 둘 다 처벌할 거야. 학생들이 소리치기 시작한다. 누구야? 압박감 속에서 미래는 불쑥 말한다. 준수요. 준수는 기절하고 태호는 그를 쳐다본다. 미래는 마침내 내려오지만 태호 대신 준수 옆에 선다. 점검하던 선생님이 그들에게 경고한다. 다시는 이런 장난치지 마. 안 그러면 나중에 둘 다 처벌할 거야. 그러고는 떠난다. 준수는 미래를 옆으로 끌어당겨 묻는다. 왜 태호 때문에 왔으면서 나에게 고백하러 왔다고 모두에게 말했어? 하지만 미래는 그의 작은 키를 놀리며 그를 좌절하게 만들어 걸어가게 한다. 이후 미래는 열이 난다. 친구들이 그녀에게 묻는다. 내가 준수랑 사귄다니 믿을 수 없어. 더 나은 사람 못 찾았어? 미래가 그들에게 말한다. 사실 태호랑 나랑 사귀고 있어. 고등학교 때도 사귀었었어. 바로 그때 태호가 밖에서 발표한다. 5초 안에 여기로 나와. 그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이 소리를 들은 미래는 뛰쳐나간다. 태호에게 도착하자 그녀는 묻는다. 왜 나를 여기로 불렀어? 그가 대답한다. 내가 내 여자친구라는 걸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귀고 있다는 걸. 하지만 미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태호는 그녀에게 자신의 재킷을 꺼내며 말한다. 선택지는 두 가지야. 이 재킷을 입고 나와 함께 운동장 5바퀴 돌거나 아니면 혼자 10바퀴 돌거나. 그는 걸어가기 시작하고 미래는 그를 쫓아간다. 그의 손을 잡자 태호는 미소 짓는다. 앞으로 걸어가다가 그들은 근처에 앉아있는 준수를 발견한다. 미래는 재빨리 태호의 손을 놓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 준수에게 보여준다. 그녀는 이제 내 여자친구야.
준수가 말한다. 내 이미지 좀 바로잡아줘. 내가 내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모두에게 말해. 태호가 대답한다. 알았어. 같이 사진 찍어서 올리자. 그럼 모두 우리가 사귄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는 둘의 사진을 찍기 시작한다. 다음 장면에서 태호의 계모가 그를 데리러 오지만 그녀는 이 양복을 입어야만 차에 탈 수 있어라고 말한다. 그래서 태호는 그녀가 준 양복을 입고 그녀와 함께 간다. 준수는 그를 보고 몰래 사진을 찍는다. 준수는 그를 어디든 따라다니며 태호가 계모에게서 돈을 받는 것을 본다. 그녀가 그에게 돈을 건네준 후 그녀는 또한 그녀의 지갑을 그에게 주고 준수는 그것도 사진으로 찍는다. 다음 날 수업 시간에 준수는 미래를 불러 태호의 모든 사진을 보여준다. 하지만 미래는 그녀가 자기 여동생이라고 말했어라고 말한다. 준수가 대답한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는 정말 가난하고 그래서 이 부자 여자와 시간을 보내 돈을 벌어서 너와 시간을 보내는 거야. 미래는 그에게 경고한다. 만약 그렇다면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바로 그때 태호가 들어오고 미래는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와 함께 앉아 공부한다. 이제 기숙사의 모든 여학생들은 태호가 항상 부자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정말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래도 태호가 돈을 벌기 위해 부자 여자와 시간을 보낸다는 뉴스를 읽는다. 나중에 미래가 친구들과 식사할 때 그녀는 몇몇 사람들이 태호가 얼마나 가난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는다. 그들의 말을 들은 후 미래는 일어서서 말한다. 그가 가난하면 어때서? 적어도 그는 스스로 돈을 벌지 너희처럼 부모님께 돈을 받지는 않아. 모두가 그녀를 쳐다본다. 그 순간 지아가 농담으로 말한다. 알았어. 좋은 지적이야. 하지만 이제 내 젓가락 돌려줄래? 다음 장면에서 미래와 태호가 수업에 있을 때 그녀가 그에게 묻는다. 내일 나랑 데이트할래? 이것을 들은 준수가 놀린다. 데이트할 돈은 있어? 미래가 재빨리 대답한다. 내가 다 낼게. 한편 지아가 반장 옆에 앉아 있는데 그녀의 머리카락이 그의 손에 떨어진다. 그는 실수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지아가 누군가 자기 머리카락 만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해낸다. 준수는 그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지만 그런 다음 침착하게 그와 함께 앉아 공부한다. 다음 날 아침 수업의 모든 사람들은 준수가 올린 새 게시물에 대해 듣는다. 그 안에서 그는 인정한다. 태호는 사실 매우 부자예요. 저는 단지 팔로워를 더 얻기 위해 그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어요. 다음 장면에서 준수와 태호가 마주 서 있다. 태호가 그에게 묻는다. 왜 나한테 이랬어? 준수가 대답한다. 내 게시물이 이렇게 터질 줄 몰랐어. 단지 팔로워를 더 얻으려고 올렸을 뿐이야. 이것을 들은 태호는 걸어간다. 다음 날 모두 수업에 있고 선생님이 미래에게 질문을 하자 태호가 그녀를 위해 대답한다.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이나. 선생님이 마침내 미래에게 물었지. 너한테 물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태호는 어쨌든 계속해서 질문에 답한다. 다음 장면에서 지아가 미래 옆에 앉아 있다. 미래가 묻는다. 내가 너무 빨리 승낙했나? 지아가 대답한다. 그렇게 빨리 승낙하지 말았어야지. 그를 무시했어야 해. 왜냐하면 남자는 너무 빨리 승낙하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거든. 이것을 들은 미래는 자신도 태호를 무시해야 한다고 속으로 생각한다. 그녀는 태호가 자신을 떠나고 자신이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지만 그가 듣지 않을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태호가 물병을 가지러 왔을 때 그녀는 그를 무시하고 걸어간다. 태호는 그녀의 행동에 혼란스러워하며 왜 그랬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어디서든 계속 그를 무시한다. 한편 태호는 다른 커플을 보며 미래가 그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먹여주는 것처럼 자신에게 먹여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미래는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고 태호는 입을 쩍 벌리고 남는다. 반면 미래는 밀당에 성공했다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며 걸어간다. 나중에 태호가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을 때 미래는 답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태호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는 반장에게 묻는다. 여자가 너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무슨 뜻이야? 반장이 대답한다. 단 한 가지 뜻밖에 없어. 다른 사람을 찾았다는 거야. 이 말을 들은 태호는 정말 무서워진다. 나중에 미래가 사무실에 갔을 때 감독은 그녀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꾸짖고 이것은 그녀의 기분을 나쁘게 만든다. 바로 그때 태호가 그녀를 데리러 도착한다. 그녀는 그의 차에 타지만 그와 이야기하지 않는다. 태호가 그녀에게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하자 미래는 화를 내며 대답한다. 1분만 조용히 해줄래? 오늘 기분 아니야. 그 순간 그들의 차가 택시에 부딪히고 미래는 울기 시작한다. 태호가 그녀를 위로하며 묻는다. 왜 울어? 미래가 설명한다. 오늘 내 일 때문에 감독님이 소리쳤어.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내 기분을 망쳤어. 게다가 넌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신경도 안 썼잖아. 그냥 계속 나한테 질문만 했고. 태호가 말한다. 미안해. 내가 화났는지 몰랐어. 미래는 그런 다음 인정한다. 지아의 조언을 듣고 너를 무시하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는 걸 깨달았어. 이 말을 한 후 그녀는 그의 뺨에 키스한다. 바로 그때 택시 기사가 와서 사과하며 차 손상에 대해 보상해 드릴게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태호가 대답한다. 괜찮아요. 게다가 이 차는 어차피 우리 아버지 거예요. 다음 장면에서 태호의 계모가 사무실에 음식을 가져온다. 모든 음식을 보고 그는 미래와 매니저를 초대하여 함께한다. 미래는 음식이 실제로는 끔찍했지만 많이 칭찬한다. 그 후 태호의 계모는 그녀에게 자신의 러브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태호가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자 충격받은 미래가 엄마? 라고 말한다. 이에 계모가 설명한다. 나는 그의 생모가 아니야. 태호가 대답한다. 생모가 아니면 어때요? 마음으로 엄마로 받아들였어요. 그 후 태호는 미래를 기숙사에 내려주러 간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그는 그녀를 멈추고 묻는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이 말을 들은 미래는 멈춘다. 태호가 그녀에게 키스하려 하지만 바로 그때 기숙사 사감이 나타나 시간 다 됐어. 서둘러 들어가 라고 말한다. 미래가 들어가려 할 때 태호가 다시 그녀를 멈추고 다시 키스하려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래의 룸메이트가 나타나 그녀를 안으로 데려간다. 기숙사 안에 들어가자 룸메이트가 묻는다. 내가 내 계획 망쳤어? 그들의 대화를 들은 지아가 묻는다. 잠깐, 너희 아직 키스 안 했어? 미래가 대답한다. 응, 아직. 지아가 말한다. 키스는 사랑에서 중요해. 유대감을 더 강하게 만들어줘. 이것을 들은 미래는 태호가 셔츠 단추를 풀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장면을 상상하고 매우 긴장하기 시작한다. 이것을 생각하며 미래는 속으로 말한다.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 다음 장면에서 두 사람은 함께 공포 영화를 보러 간다. 태호는 미래가 무서워서 자신을 껴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것을 본 태호는 무서운 척하며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다. 미래는 그가 진심으로 무서워한다고 생각하고 그를 위로한다. 그 순간 태호가 그녀의 입에 팝콘을 넣어주며 키스한다. 이것이 그들의 첫 키스였다. 다음 장면에서 지아는 친구들과 함께 있다. 그녀가 손을 들자 반장의 접시에 있던 음식이 실수로 그녀의 머리카락에 떨어진다. 지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매우 아끼며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한다. 친구들이 재빨리 그녀를 데려가 머리를 감겨주고 이것을 본 반장은 두려워한다. 지아가 이제 절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한편 미래와 태호는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 미래가 말한다. 너 키 크다. 그 말을 한 후 그녀는 떠나려 하지만 태호가 그녀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안아 올리고 키스한다. 다음날 아침 그의 회사에서 태호는 회의 중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 미래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다. 나중에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그는 전화를 받는다. 그는 발신자에게 묻는다. 누구세요? 한 소녀가 대답한다. 저는 유나예요. 당신이 공주님이라고 불렀었죠.
어릴 때 놀이터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당신을 찾으려 했지만 강미래라는 애한테 당신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갔다고 들었어요. 당신 번호를 찾아서 전화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것을 들은 태호가 묻는다. 어디에요? 유나가 대답한다. 당신 기숙사 밖에 서 있어요. 놀란 태호는 그녀를 만나러 달려가 옆으로 데려간다. 다음 장면에서 태호는 미래와 함께 수업에 앉아 있다. 미래가 그에게 그림을 보여주자 태호는 그것을 무시하고 걸어간다. 그런 다음 준수가 그녀의 그림을 보러 온다. 미래는 그것이 그들의 키스 장면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나중에 미래는 태호의 기숙사 밖에서 그를 기다린다. 태호가 마침내 도착하자 미래가 묻는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추가 근무 있었어? 태호가 대답한다. 응. 그런 다음 미래는 그에게 음식을 주고 그를 껴안는다. 다음 장면에서 그들이 함께 걷고 있을 때 태호가 메시지를 받는다. 그것을 읽은 후 그는 처리할 일이 좀 있어 라고 말한다. 한편 유나는 멀리서 몰래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 나중에 태호와 미래 둘 다 저녁 식사를 하러 간다. 미래는 유나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속으로 생각한다. 이 여자 또 돌아왔네? 그녀는 해상 속에서 유나가 태호의 교실에 들어와 그의 책상 위 노트에 무언가를 남기고 미래에게 내가 여기 있었다고 태호에게 말하지 마. 놀라게 해주고 싶어라고 말하고 떠나는 장면을 떠올린다. 이 기억 후 미래는 유나가 태호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그 소녀라는 것을 깨닫고 태호가 실수로 미래를 유나로 착각해서 그들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런 다음 미래는 부모님께 가서 학교를 옮겨달라고 요청한다. 다음 장면에서 미래는 화장실로 걸어가다가 한 소녀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발견한다. 당황한 그녀는 숨기 위해 남자 화장실로 뛰어 들어간다. 그녀가 나왔을 때 소녀는 그녀에게 그냥 당신 학생증 돌려주려고 했어요. 땅에서 주웠어요 라고 말한다. 바로 그때 한 남학생이 다가와 미래에게 묻는다. 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어? 미래가 대답한다. 그런 거 못 봤어요. 남학생이 그런 다음 묻는다. 남자친구 있어요? 미래가 네 라고 말하며 키 크고 잘생겼어요 라고 덧붙인다. 남학생은 그녀를 믿지 않지만 바로 그때 태호가 나타나고 미래는 그와 함께 떠난다. 다음 장면에서 태호가 음료수를 마시고 있을 때 몇몇 학생들이 미래가 태호의 키스 실력이 끔찍해서 그를 찾다고 수군거린다. 이것을 들은 태호는 정말 화가 난다. 한편 미래가 식사하러 갔을 때 모든 학생들이 그녀를 쳐다본다. 그녀는 준수에게 다가가 묻는다. 나에 대해 또 소문 퍼뜨렸어? 태호가 대답한다. 아니, 하지만 태호가 키스를 못한다는 게 사실 아니야? 미래가 묻는다. 누가 그랬어? 지아가 묻는다. 그의 키스 실력이 정말 그렇게 나빠? 미래는 긴장하며 아니 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반장이 나타나 지아를 보고 두려움에 도망친다. 다음 장면에서 반장은 편의점에서 무언가를 사고 있을 때 지아가 나타나 그의 물건 값을 지불한다. 그들이 함께 떠날 때 반장은 그날 소란 피워서 미안해. 보상으로 산푸라도 사다 줄게. 제발 용서해 줘라고 말한다. 지아가 무언가 말하려 하자 반장은 다시 두려워하지만 그녀는 그를 용서하고 떠난다. 반장은 안도하고 행복해한다. 이제 반장은 지아에게 반했고 그래서 그는 룸메이트에게 지아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묻는다. 룸메이트 준수가 그녀는 소설을 많이 읽어서 아마 남주 같은 스타일을 좋아할 거라고 말한다. 이것을 들은 반장은 도서관으로 향하고 그곳에는 지아도 있다. 그는 영웅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그녀가 미소 지을 때 그는 앞에 있는 여자가 지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바로 그때 지아가 그를 발견하고 그를 빤히 쳐다본 후 걸어간다. 나중에 반장은 농구 코트에 가고 지아를 보고 그녀에게 공을 던지며 무례한 남주인 척한다. 보답으로 지아는 그에게 공을 던져 그의 머리를 맞춘다. 나중에 지아가 누군가와 통화 중일 때 반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 앞에서 무언가를 뿌린다. 이것을 본 지아는 친구에게 말한다. 오늘 반장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그가 수업에 나타났을 때 미래는 지아에게 오늘 정말 귀엽다라고 말한다. 태호도 와서 그녀 옆에 앉는다. 미래가 묻는다. 어젯밤 어디 있었어? 태호가 대답한다. 할 일이 좀 있어서 못 왔어. 바로 그때 태호의 책에서 공원 사진이 떨어진다. 그것을 본 미래는 그가 유나와 함께 있었다고 추측하고 슬퍼한다. 다음 날, 시험 중에 미래는 태호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지만 선생님은 그녀에게 휴대폰을 치우라고 한다. 시험 중에 한 여학생이 컨닝 페이퍼를 가져온다. 준수가 그녀에게 묻는다. 컨닝 페이퍼 좀 공유해 줄 수 있어? 여학생이 그쪽으로 던지지만 조금 멀리 떨어진다. 태호가 지아에게 주워달라고 하지만 선생님이 그 현장을 잡는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반장이 나서서 제가 컨닝 페이퍼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 후 태호가 마침내 시험을 보러 도착한다. 시험이 끝나자 지아는 선생님께 묻는다. 반장은 어디 있어요? 선생님이 대답한다. 부정행위로 기말고사 자격이 박탈되었어. 이 말을 들은 지아는 슬퍼한다. 한편 우리는 태호가 유나와 함께 있는 것을 본다. 그는 그녀에게 너와 함께 일출 보고 영화 보고 내 소원 3가지를 들어줬어 라고 말한다. 유나가 대답한다. 나와 함께 시간 보내는 거 즐겁지 않아? 태호가 설명한다.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을 뿐이야. 유나가 그런 다음 말한다.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어. 바나나 밀크세이크 사다 줄래? 이 말을 들은 태호는 그것을 사러 나선다. 그가 없는 동안 미래가 태호에게 전화하고 유나가 받는다. 그녀는 그녀에게 그는 나에게 바나나 밀크세이크 사러 갔어요. 돌아오면 전화하라고 할게요 라고 말한다. 유나의 목소리를 들은 미래는 마음이 아프다. 다음 장면에서 미래는 기숙사에 있다. 모든 룸메이트들은 방학을 맞아 집으로 떠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태호로부터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다. 그가 그녀를 데리러 오기로 되어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태호에게서 메시지를 받는다.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녀는 짐을 챙겨 내려간다. 그들이 걸을 때 미래가 태호에게 말한다. 그래서 넌 계속 유나랑 어울리면서 나한테는 일 때문에 바쁘다고 말했지? 태호가 대답한다. 응. 이 말을 들은 미래는 너랑 헤어지고 싶어 라고 말한다. 그녀는 걸어가기 시작하지만 태호가 그녀를 붙잡고 말한다. 지금 헤어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후회할 거야. 미래가 대답한다. 아무것도 후회 안 해. 그리고 휙 가버린다. 그 후 미래는 집에 가서 울기 시작한다. 바로 그때 그녀는 친구에게서 술 마시러 가자는 메시지를 받는다. 그녀는 클럽에서 친구를 만나고 그곳에서 지아가 그녀에게 말한다. 요즘 반장이 나를 무시해. 예전에는 나를 그렇게 신경 썼는데. 미래는 그런 다음 친구들에게 공유한다. 태호랑 나 헤어졌어. 친구가 묻는다. 왜 그랬어? 미래가 대답한다. 그의 첫사랑이 돌아왔고 이제 그는 그녀와 데이트하고 영화 보고 즐겁게 지내고 있어. 다른 한편 태호는 자신의 가게에 앉아 미래가 위체돼서도 자신을 삭제했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것은 태호를 매우 화나게 만든다. 다음 날 미래가 회사에 도착했을 때 태호의 매니저가 그녀에게 묻는다. 태호랑 싸웠어요. 그가 정말 화난 것 같던데요. 메시지를 보내면 아마 진정될 거예요. 미래가 대답한다. 이미 위챗에서 삭제했어요. 매니저가 그런 다음 말한다. 곧 학교가 다시 시작될 텐데. 그냥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는 게 어때요? 다음 장면에서 매니저는 태호에게 적어도 한 번은 미래를 만나야 해요 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태호가 대답한다. 내가 왜 그녀를 만나야 하죠? 내가 같은 것을 설명하려고 했을 때 그녀는 내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고 이제는 위챗에서도 나를 삭제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그는 걸어간다. 그런 다음 마침내 학교가 다시 시작되고 반장은 지아를 기다리고 있다. 한 여학생이 그에게 묻는다. 제 짐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반장이 대답한다. 아니요. 누구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그때 지아가 도착하고
그녀를 본 반장은 다른 여학생의 가방을 잡는다. 지아는 정말 화가 나서 자신의 짐을 그에게 던지고 말한다. 내 짐이게 짐보다 더 무겁잖아. 반장은 그런 다음 그녀의 짐을 집어들고 걸어간다. 나중에 미래는 기숙사에 있을 때 한 여학생이 들어와 태호가 아래층에서 너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한다. 미래가 내려갔을 때 그녀는 태호가 단지 그녀의 짐을 내려주러 왔다는 것을 깨닫고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난다. 장면은 교실로 전환되고 그곳에서 태호는 미래 옆에 앉지 않는다. 바로 그때 유나가 도착하고 태호는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고 말한다. 밖에 나가자 태호가 그녀에게 말한다. 여기 오지 말라고 안 했어? 유나가 대답한다. 이 학교로 전학 왔어. 부모님이 미국에 못 가게 하셔서 여기서 졸업할 거야. 태호가 그런 다음 말한다. 미래는 이제 내 여자친구니까 우리 사이에 끼어들 필요 없어. 이 말을 한 후 그는 걸어간다. 다음 장면에서 태호가 미래에게 가서 나랑 헤어지지 마. 그냥 위챗에 다시 추가해 줘라고 말한다. 하지만 미래가 대답한다. 우린 이미 헤어졌으니 제발 거리 좀 두세요. 이것을 들은 태호는 화를 내며 대답한다. 좋아. 거리 둘게. 나중에 미래가 회사에 도착했을 때 감독은 그녀의 작업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에게 매우 화가 나 있다. 결과적으로 그는 그녀를 회사에서 해고한다. 슬픔에 잠긴 미래는 회사를 떠난다. 나가는 길에 그녀의 소지품이 손에서 떨어지고 그녀의 학교 남학생이 와서 그녀를 돕는다. 그는 자신을 우현이라고 소개한다. 그녀의 디자인을 본 후 그는 작업이 정말 좋네요 라고 말한다. 미래가 대답한다. 알았어요. 그럼 당신이 가지세요. 한편 태호는 미래를 찾고 있다. 그는 그녀가 어딘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지만 그 순간 우현이 미래에게 다가가 아이스크림을 준다. 이것을 본 태호는 질투심을 느낀다. 그는 떠나려 하지만 미래가 그를 발견한다. 하지만 태호는 아무 말 없이 걸어간다. 다음 장면에서 미래가 길에서 태호를 보자 그를 피하기 위해 유턴한다. 나중에 수업 중에 태호가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있을 때 미래가 늦게 도착하자 태호는 선생님이 미래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책을 옆으로 치운다. 이것은 미래를 태호에게 매우 화나게 만든다. 다음 장면에서 지아는 반장에게 잘 보이려고 한껏 차려입고 도서관에 간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 그녀는 다시 그의 앞에서 걸어가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보지 못한다. 마침내 지아가 가볍게 기침을 하자 반장이 쳐다보고 여기 앉아도 돼라고 말한다. 지아가 그에게 말을 걸려 하지만 반장은 그녀를 조용히 시킨다. 지아는 조용히 있지만 매우 행복해한다. 반장이 물을 마시려 할 때 지아가 내가 물병 채워줄게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가 물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반장이 떠난 것을 발견하지만 그는 구석에서 그녀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다음 장면에서 태호의 농구 경기가 열리고 있고 유나가 포함된 다른 응원단이 나타난다. 이것을 본 미래는 질투심을 느껴 자신의 응원단을 경기에 데려온다. 태호의 팀이 결국 경기에서 이기고 이것을 본 미래는 매우 행복해한다. 하지만 그녀가 태호를 보자마자 그녀의 미소는 사라지고 반면 태호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짓고 있다. 마지막 장면에서 미래가 떠날 때 유나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한다. 내가 나랑 있는 걸 못 봐서 태호랑 헤어졌지. 미래가 대답한다. 내가 그의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너는 여전히 그의 여자친구가 되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해. 이렇게 말하고 미래는 걸어간다. 다음 장면에서 미래는 상자를 옮기고 있을 때 우현이 와서 그녀를 돕는다. 미래는 태호로부터의 오해를 피하려고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태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간다. 다음 장면에서 우현은 수업 시간에 미래에게 밀크티를 가져다주고 그녀의 모든 친구들에게도 준다. 이것을 본 태호는 정말 화가 나서 준수와 계획을 세운다. 그는 준수에게 우현이 그들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든 내가 똑같은 것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주라고 말한다. 준수는 그런 다음 가서 그들에게 밀크티를 주며 우현이 준 건 유통기한 지났어 라고 말한다. 나중에 우현이 카페에서
그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자 준수도 모두를 위해 음식을 가지고 나타난다. 지아가 말한다. 준수야, 너나 살찌게 하려는 거야? 미래가 준수를 쏘아보자 준수는 이거 다 태호 짓이야라며 진실을 밝힌다. 태호가 알게 되자 그는 화를 내며 준수에게 그들에게 진실을 말했어? 라고 말한다. 준수가 대답한다. 내가 전에 말했잖아. 내 계획은 너무 형편없어서 진실이 저절로 드러날 거라고. 다음 장면에서 태호는 몰래 미래를 지켜보다가 그녀 옆에 앉는다. 미래가 말한다. 다른 자리 못 찾았어? 태호가 대답한다. 여긴 공공좌석이야. 어디든 앉고 싶은데 앉을 수 있어. 바로 그때 우연히 다가와 거긴 내 자리야 라고 말한다. 태호가 대답한다. 내가 먼저 왔으니 이제 내 거야. 우연히 그런 다음 말한다. 너희 헤어지지 않았어? 태호가 말한다. 아니, 안 헤어졌어. 그냥 좀 다퉜어. 이것을 들은 미래는 일어나서 떠나고 태호가 그녀를 따라간다. 미래가 묻는다. 왜 나 따라와? 태호가 대답한다. 나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이번 시험도 망칠 거야. 내 마음이 공부에 없으니까. 미래는 그의 발을 밟고 걸어간다. 다음 장면에서 미래의 부모님이 학교를 방문한다. 미래의 모든 친구들이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 앉아 점심을 먹는다. 태호가 그녀의 부모님께 묻는다. 딸의 연애를 지지하시나요? 어머니가 대답한다. 네, 하지만 남자친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좋은 사람 좀 찾아주실 수 있나요? 태호가 대답한다. 네, 그녀에게 좋은 남자친구를 찾아드릴게요. 바로 그때 유나가 태호에게 다가오고 그는 그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야기한다. 태호가 말한다. 내 여자친구 질투하게 만드니까 나한테서 떨어져 있으라고 했잖아. 그 순간 미래와 친구들이 밖으로 나오고 유나는 그들을 보자 재빨리 태호를 껴안는다. 미래는 이것을 보고 떠난다. 나중에 미래가 걷고 있을 때 우연히 그녀에게 다가가 선물을 주며 사랑해라고 말한다. 미래가 대답한다. 미안해요. 지금은 데이트하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태호가 나타나 미래를 부르지만 그녀는 도망친다. 다음 날 지아는 연극 동아리 전단지를 반 친구들에게 나눠주며 말한다. 모두 내 연극 보러 와. 반장이 대답한다. 응, 갈게.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아의 연극을 보러 오지만 모두 이야기에 지루해한다. 지아가 한 일은 시체 역할뿐이었지만 그래도 반장은 그녀를 위해 박수를 치기 시작한다. 이것을 본 다른 모든 학생들이 그를 쳐다본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꽃을 들고 도착해서 서지아 씨 누구예요? 라고 묻는다. 그녀의 친구들이 그에게 지금 무대에서 연기 중이에요 라고 말한다. 남자는 그들에게 꽃을 주고 떠난다. 그 후 태호가 미래를 불러 만나서 말한다. 지아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는 플레이보이야. 충격받은 미래가 묻는다. 뭐? 그 남자가 플레이보이라고? 미래가 계속한다. 그리고 이제 그는 지아에게 사랑을 고백할 거야. 그녀는 재빨리 떠난다. 태호가 말하려 한다. 잠깐, 아직 이야기 안 끝났는데. 미래는 친구들에게 달려가 소설 속에서 반장이 지아에게 사랑을 고백할 거라고 말한다. 알고 보니 그녀는 반장 자신이 쓴 소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들은 후 지아는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 사이의 모든 일이 이미 계획된 거였구나. 단지 그가 소설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는 소설 때문에 나를 이용한 거였어. 다른 한편, 반장은 실제로 그녀에게 진심을 고백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바로 그때 지아가 그에게 전화해서 말한다. 넌 소설 때문에 나를 이용했어. 단지 그것 때문에 사랑을 고백하려 했지. 난 안 가. 그러고는 전화를 끊고 떠나 울기 시작한다. 다음 장면에서 반장은 혼자 앉아 있다. 왜냐하면 지아가 그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태호가 그에게 다가와 말한다. 미안해. 나 때문에 다 망쳤어. 반장이 대답한다. 괜찮아. 처음부터 모든 걸 말했어야 했어. 다음 장면에서 태호는 샤워 후 에어컨 앞에 서서 생각한다.
감기에 걸려서 미래가 나를 걱정하게 만들고 싶다. 한편, 지아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반장이 다가와 너에게 모든 걸 설명하고 싶어라고 말하지만 지아가 대답한다. 너에게서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 반장이 그런 다음 말한다. 좋아. 더 이상 귀찮게 안 할게. 동시에 미래는 친구들과 식사하고 있고 태호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 미래는 기도하듯 손을 모으고 말한다. 제발 내 앞에 이 불운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태호는 계속 그녀를 지켜본다. 나중에 수업 시간에 태호는 심하게 기침하기 시작한다. 걱정된 미래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 만나야 해라고 말한다. 그들이 만났을 때 그녀는 묻는다. 아파? 태호가 대답한다. 응, 조금. 그런 다음 그녀는 제발 나 따라다니지 마 라고 말하며 약을 건네주고 떠난다. 태호는 이것에 대해 매우 행복해한다. 한편, 지아는 반장으로부터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설 연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는 게시물을 본다. 지아가 말한다. 봐, 내가 없으면 계속하지도 못하네. 나중에 몇몇 학생들이 반장에게 묻는다. 소설 언제 업데이트할 거예요? 반장이 대답한다. 아마 영원히 안 할지도 몰라요. 그가 걸어갈 때 실수로 나무에 부딪힌다. 바로 그때 지아가 나타나 말한다. 소설 계속 쓰라고 명령이야.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반장이 묻는다. 내가 쓰면 읽을 거야? 지아가 대답한다. 생각해 볼게. 나중에 지아가 미래와 함께 있을 때 그녀는 근처에 있는 반장을 본다. 이것을 알아차린 미래는 그들을 내버려 둔다. 지아는 그런 다음 가서 반장 옆에 앉아 묻는다. 나한테 할 말 있어? 반장이 대답한다. 응,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아가 떠나기 시작하자 반장이 불쑥 말한다. 나 너 좋아해. 이것을 들은 지아가 그의 뺨에 키스한다. 반장은 그런 다음 그녀에게 다시 키스하고 두 사람은 연인이 된다. 다음 장면에서 태호는 그의 새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많은 일을 할당하고 있다. 그들 중 3명이 그의 바로 앞에서 사직하고 걸어 나간다. 태호는 그들을 막으려 하지도 않는다. 다음 장면에서 태호는 미래와 함께 걸으며 그의 회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수익은 전혀 없고 손해만 보고 있어. 심지어 직원들도 나를 떠났어 라고 말한다. 미래가 대답한다. 실수했다고 생각하면 그들에게 사과해야 해. 사과하면 돌아올 거야. 태호는 그녀의 말에 동의한다. 그런 다음 태호는 모든 직원들을 함께 불러 사과한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대한 건 잘못했어. 이제부터는 과도한 업무를 주지 않을게. 모두가 그의 진심 어린 사과 때문에 태호를 용서하고 회사에 남기로 동의한다. 함께 이 회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자. 한편, 미래는 여러 회사로부터 면접 제안 전화를 받기 시작한다. 그녀는 그들 모두에게 승낙하고 있을 때 지아가 마침내 지적한다. 넌 이미 같은 날 7개 회사 면접에 승낙했어. 어디로 갈지 어떻게 결정할 거야? 다른 장면에서 태호는 그의 회사에서 디자이너를 찾고 있다. 매니저는 그에게 당신이 선택한 유명 디자이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 바로 그때 미래가 들어와 이력서를 건네며 묻는다. 제가 여기서 일해도 될까요? 매니저가 미래를 보고 말한다. 그녀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태호가 나서서 말한다. 미래는 당연히 할 수 있지. 태호는 그런 다음 그녀를 나머지 직원들에게 소개하러 데려간다. 미래가 자신을 소개하지만 직원들은 그녀에게 인사하지 않는다. 매니저가 그들에게 미묘한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그녀가 태호의 여자친구라는 것을 깨닫고 안녕하세요. 헬로 하며 그녀에게 인사하기 시작한다. 미래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모두 그녀의 아이디어를 좋아한다. 나중에 그들은 모두 함께 앉아 태호가 가져온 음식을 먹지만 그는 미래만을 위한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고 미래는 태호에게 음식을 먹여준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그녀가 우리의 미래 사장님이 될 거야. 그 후 태호는 미래를 도서관으로 데려간다. 왜냐하면 그녀는 공부를 멈추고 회사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험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태호는 그녀를 안치며 내가 공부 도와줄게라고 말하지만 미래는 데이트하러 온 줄 알았는데 공부시키려고 하다니라며 도망치려 한다. 태호가 말한다. 내가 공부 안 하고 대학 졸업 못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학위 없는 디자이너라고? 이것을 들은 미래는 공부하기로 동의한다. 한편 지아는 반장과 함께 있고 그는 그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미래는 이야기의 모든 부분에 반응하고 어느 순간 반장이 가까이 다가오자 그녀는 특정 장면을 싫어하며 그 장면 삭제라고 말한다. 하나씩 그녀는 자신이 싫어하는 모든 부분을 삭제하게 만든다. 태호는 미래를 가르치고 있다. 그녀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야기하자 태호가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너 말 너무 많이 해라고 말한다. 미래는 즉시 조용해지며 더 이상 말 안 할게라고 말한다. 지아는 반장과 함께 계속 연기하며 그가 이야기에 추가할 좋은 것을 기억해내기를 바란다. 마침내 대화가 그녀 마음에 들지만 반장은 아무것도 쓰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한다. 한편 지아가 그에게 물을 가져다 주지만 그녀는 그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써 라고 명령한다. 그녀에게 겁먹은 반장은 그녀가 계속 먹여주는 동안 쓰기 위해 앉는다. 그녀가 다시 물을 주자 그는 그녀가 다시 뿌릴 거라고 생각하며 옆으로 움직이지만 그녀는 단지 그에게 마실 것을 주려 했을 뿐이다. 다음 장면에서 미래는 태호의 회사에서 너무 열심히 일해서 책상에서 잠이 든다. 태호가 다가와 그녀가 자는 것을 보고 부드럽게 담요를 덮어준다. 그는 그녀에게 키스하려 할 때 매니저가 잘못된 시간에 들어와 이것을 발견한다. 매니저는 어색하게 돌아서서 떠나고 태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춘다. 다음 날 그들은 모두 가게를 준비하고 모든 것을 장식하고 있지만 내일까지 모든 작업을 끝내야 한다. 그들이 지쳤을 때 갑자기 미래와 태호의 친구들이 나타나 너희 도움이 필요할 줄 알았어. 그래서 여기 왔어 라고 말한다. 미래가 말한다. 너희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왔어. 우리 너무 피곤해. 그들이 떠난 후 매니저가 말한다. 내가 동급생들과 그렇게 잘 지내는 줄 몰랐네. 태호가 대답한다. 너 자신이나 봐. 난 너랑 잘 안 지내. 마침내 밤이 되자 그들은 모든 작업을 완료했다. 그들의 친구들과 동급생들은 이미 떠났다. 태호는 신호를 보내 다른 직원들을 그곳에서 몰아낸다. 그들이 떠난 후 미래가 말한다. 이거 내 첫 프로젝트야. 우리 사진 찍을까? 그들은 함께 셀카를 찍는다. 다음 날 사람들이 그들의 가게를 방문하기 시작한다. 몇몇 회사 대표들도 도착하고 그들 중 한 명이 5만 개 주문을 한다. 이것을 들은 태호와 매니저는 너무 행복해서 대표를 위층으로 보내 세부 사항을 마무리 짓게 한다. 그들이 위층으로 향할 때 미래의 동급생들이 묻는다. 그들 누구였어요? 태호가 설명한다. 여기서 가장 큰 주문을 했어요. 이것을 들은 모두가 축하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며칠 후 몇몇 고객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돌아온다. 당신이 만든 피규어가 온라인에서 팔리지 않아요. 이것을 들은 태호가 묻는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남자가 대답한다. 이미 반달이나 줬지만 여전히 팔리지 않아요. 그러니 돈 돌려주세요. 그리고 떠난다. 한 직원이 다가와 태호에게 많은 사람들이 환불을 요구하러 왔어요 라고 말한다. 이것은 태호를 매우 걱정하게 만든다. 나중에 그가 미래와 함께 있을 때 그녀는 많은 농담을 하며 그를 위로하려 하고 태호는 결국 그녀를 껴안는다. 미래는 그런 다음 기숙사로 돌아와 꽤 속상해 보인다. 지아가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미래가 설명한다. 태호 회사가 상태가 안 좋아. 그리고 우리가 만든 피규어가 안 팔려. 지아가 말한다. 내가 이걸 도울 수 있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게. 거기서 제품을 설명할 거야. 이것을 들은 미래는 정말 신이 난다. 다음으로 지아는 제품을 선보이며 라이브를 진행하지만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아 미래를 실망시킨다. 다음 장면에서 그녀는 엔지니어와 함께 가게에 도착한다. 그를 태호에게 소개한다. 이분은 가상현실 엔지니어예요. 우리 가게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들이 떠난 후 매니저가 태호에게 묻는다. 가상현실이 뭐예요?
태호가 설명한다. 요즘 온라인 트렌드예요. 가상현실을 사용해서 광고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품 판매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광고를 게시한 후 그들은 제품 판매를 모니터링하고 사람들이 광고를 좋아하고 판매가 크게 증가하여 매우 행복해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음 장면에서 다른 지점의 임원들이 태호의 아버지와 만나 이번 시즌 누가 최고 매출을 올렸는지 비교한다. 태호가 결국 시즌 우승을 차지한다. 회의 후 그는 걸어나와 미래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지어 미래를 걱정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런 다음 그가 이겼다고 밝힌다. 미래는 신나서 그를 껴안고 그들이 포옹할 때 태호의 아버지가 도착하여 미래는 재빨리 물러선다. 그들과 대화한 후 그의 아버지는 미소 짓고 떠난다. 한편 지아와 반장은 함께 쇼핑하러 가고 많은 남학생들이 지아를 쳐다본다. 약간 질투심을 느낀 반장은 자신이 그녀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녀의 밀크티를 마시기 시작하고 이것은 남학생들을 걸어가게 만든다. 그런 다음 지아는 근처에서 쇼핑하는 룸메이트를 발견한다. 그녀는 다가가서 내가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는 거 알지? 쇼핑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말한다. 룸메이트는 동의한다. 지아는 반장을 남겨두고 룸메이트와 함께 떠난다. 한편 미래는 가게 매출을 높일 아이디어를 공상한다. 태호가 그런 다음 언급한다. 아버지의 투자로 우리는 실제로 가게 3개를 더 열 수 있어. 바로 그때 미래는 고등학교 정원이 철거된다는 전화를 받는다. 이것을 들은 태호는 즉시 그녀를 정원으로 데려가 그가 거기에 묻었던 상자를 파낸다. 그 안에는 미래가 쓴 알았어라는 메모가 들어있다. 그것을 읽은 후 그는 상자를 다시 땅에 놓는다. 미래는 상자에 대해 걱정하며 만약 그 위에 건물을 지으면 어떡해? 라고 말한다. 태호가 말한다. 거기에 묻혀 있을 거야.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회사 아래에 묻을 수 있어. 미래가 대답한다. 우리 회사가 파산하면 어떡해? 태호가 말한다. 그럼 우리 집 정원에 묻자. 이것은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지만 그녀는 내가 언젠가 나를 떠나면 어떡해? 라고 말한다. 태호가 대답한다.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런 다음 그들의 여정 시작부터 끝까지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고 그들은 서로를 껴안는다. 이것으로 드라마의 해피엔딩을 맞이합니다. 이런 드라마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이 드라마가 어땠는지 알려주세요.